어머니, 오늘 저희 친정 부모님 오시는 거 아시죠? 제발 부탁인데. 더럽게 잊지 좀 마세요. 며느리 수경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간절함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죠. 조심해 주세요. 실수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새 옷도 꺼내 입었어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 생신 선물로 사준 건데 아까워서 고이 모셔두기만 했던 거였죠. 거울을 보니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74살 할머니치고는 말이죠. 오늘만큼은 창피 안 당하겠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이 오신 거였어요. 저는 현관에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돈 어른의 눈빛이 제게서 며느리에게로 향하더니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준비하려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주방에 계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경고였죠.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익힌 솜씨로 사과를 예쁘게 토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시니까. 저는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 딱 그 경계선에서요. 그래도 어른이신데. 사돈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른이긴 한데. 이게 뭐랄까 위생관념이 좀 다르세요. 저희랑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빨래도 따로 해야 하고 뭐든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아직 건강하신데 요양원은 좀 그렇지 않아? 건강하신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간섭하시고. 간섭이라니. 아픈 손주 죽 끓여주고 늦게 들어오는 며느리 위해 저녁 차려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간섭이었나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과일 깎았어요. 드세요.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사돈 어른을 흘끗 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주방에서 쉬세요. 제가 차릴게요. 괜찮아. 이미 다 깎았는데. 테이블에 과일 접시를 내려놓는데 손주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토끼 사과다. 그래, 우리 지우 좋아하는 거. 지우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안겼어요. 아이 특유의 따뜻함이 느껴졌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서 떨어져.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엄마, 어서 이리 와. 손 씻어야지. 근데 할머니가. 지금 당장. 지우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게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손을 끌고 화장실로 가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그러지 말래도 안 들어? 그리고 화장실 문이 닫히기 직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더러운 할머니한테 붙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더러운 할머니. 그 네 글자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더럽다고요? 오늘 아침 샤워를 2번이나 했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닦았는데. 손주한테 안겨주려고 향수까지 뿌렸는데. 더러운 할머니라니.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경아, 그래도 그런 말은 좀. 엄마,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참고 사는 거예요. 사돈 어른들은 모르실 거예요. 맨날 집에 계시면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주방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 눈에는 잿빛으로만 보일까요? 30년입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 하나 키우느라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면서 벌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드는 생활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굵어지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하라고 이 집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랬죠. 어머니도 같이 사시면 되죠. 집도 넓은데.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받아주다니.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하는 말들이 있었으니까요. 2년 차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셔야 해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것이랑 따로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명령이 되어갔어요. 부탁이 아니라. 그리고 3년 차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고용된 가정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습니다.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저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주방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일만 해온 손. 이 손으로 아들 기저귀 빨고 이유식 만들고 학교 도시락 싸고 대학 등록금 벌었어요. 이 손으로 며느리 친정집 이사 갈 때 집 날랐고 손주 낳고 산후조리할 때 미역국 끓였고 아이들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했어요. 그런데 더럽다고요? 어머니.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돈들이 가신 모양이에요. 왜 나오셨어요? 주방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과일 깎아서 갖다 드렸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저희 부모님 처음 오시는 건데.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새 옷도 입고.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경이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이한테 왜 그러세요? 애가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달라붙는데 위생상 안 좋잖아요. 위생상. 그 단어가 또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경아. 어머니, 정말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좋은 요양원. 나 안 가. 어머니. 내가 왜 요양원을 가야 하는데? 내 집인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집이긴 한데. 저희도 같이 사는데 조금은 배려해 주셔야죠. 배려. 새벽부터 밤까지 이 가족을 위해 일한 게 배려가 아니었나요? 나 좀 쉴게. 네, 그러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내일 저희 제주도 가는 거 아시죠? 응. 3박 4일이요. 그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나가고 저는 텅 빈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색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더러운 할머니.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가사도우미로서. 항상 누군가의 무언가였지 박순이로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뭔가요? 더러운 할머니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은 안 돼. 내일 아침이면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납니다. 3박 4일. 그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에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는데도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냉장고를 열어 손주들 도시락 재료를 꺼내려는데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왜 내가 또 이러고 있지? 어젯밤 그 결심은 어디 갔나요? 하지만 이미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통을 꺼내고 밥을 푸고 계란을 굴리고 할머니, 물. 손녀 지우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목말라? 컵에 물을 따라주는데 지우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우리 제주도 가는 거 알아? 나는 할머니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머니는 집 지켜야지. 왜요? 할머니도 가족인데. 가족.
이 아이는 아직 모르는 거겠죠. 어른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우야, 할머니 안 더러워? 응? 할머니 안 더러운데요? 어제 엄마가 할머니 더럽다고 했잖아. 지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엄마가 화나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 안 더러워요.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우야, 도시락 먹고 가. 와, 할머니 도시락 최고.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들 네 가족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아들 준서가 가볍게 말했어요. 마치 집 보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3박 4일이면 금요일에 돌아오는 거지. 네. 늦어도 금요일 저녁에는 도착할 거예요. 며느리 수경이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아, 어머니. 혹시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저희 돌아올 때까지. 특히 화장실이랑 거실 창문 좀 닦아주세요.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그리고 택배 올 수 있으니까 잘 받아주시고 화분에 물도 주시고요. 수경아, 나도. 아,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저희 없다고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마시고요. 돈 아까우니까. 돈 아깝다고요? 이 집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다 제가 냈는데. 자, 그럼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집. 갑자기 고요했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청소를 시작했을 거예요. 걸레질하고 화장실 닦고 빨래 돌리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소파. 제가 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석 끝자리. 등받이도 불편하고 TV도 잘 안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 좋은 자리는 아들과 며느리 거였죠. 식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자리는 부엌과 가까운 곳. 밥 더 퍼오고 반찬 더 갖다 놓기 편한 자리.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 며느리가 좋아하는 수입 치즈, 와인. 아들이 좋아하는 맥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방으로 갔습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었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만 가득했어요. 어제 입었던 새 옷 딱 한 벌만 빼고요. 화장대도 없었습니다. 거울도 손바닥만 한 개 하나뿐이었고요. 침대도 가장 싸구려였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려서 밤에 뒤척이면 소리가 났거든요. 이게 내 방이야. 제 방은 초라했습니다. 반면 아들 부부 방은 어땠을까요? 킹사이즈 침대, 넓은 붙박이장,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손주들 방도 제 방보다 넓고 밝았어요. 저는 그냥 집 한 구석에 끼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80. 평소 같으면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하러 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안 갔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통장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 그리고 이 집 매매 계약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제 소유였어요. 아들 결혼할 때 명의 이전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랬죠. 어머니, 괜히 증여세 내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 명의로 두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니까. 나중에는 저희 거.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죽으면 당연히 아들한테 가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 경희에게. 여보세요? 경희야, 나야. 어머, 순이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경희야, 나. 집 팔려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갑자기 왜? 그동안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빨래를 따로 하라는 것, 청소를 매일 하라는 것, 요리를 정확한 시간에 하라는 것, 허리 수술할 때 혼자 병원에 간 것, 제주도 가족여행에서 제외된 것, 그리고 어제 사돈 앞에서 들었던 그 말. 더러운 할머니라고 했대. 뭐라고? 그게 무슨?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야, 넌 더럽지 않아.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갈한 사람이야. 고마워, 경희야.
근데 나 결심했어. 이제 안 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잘 생각했어, 순이야. 진작 그랬어야지. 경희가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울진 얘기한 거지. 거기 내 사촌 언니가 있다고 했잖아. 응.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 하나 구하고 싶어. 알았어. 내가 바로 알아볼게. 그리고 순이야. 응? 너 혹시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거 관심 있어? 주식?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증권회사 다니잖아. 요즘 괜찮은 종목 있다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까? 주식. 생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봐 줘. 좋아. 아,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봤어? 요즘 그것도. 비트코인? 그게 뭔데? 그것도 투자 상품인데 우리 아들이 요즘 그거 한다더라고. 나중에 설명해 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이 집 시세를 검색했어요.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 관심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시세가 꽤 올랐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집 팔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재건축 예정 지역이고. 아, 거기요? 요즘 정말 잘 나가는 곳인데요. 금매로 내실 건가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혹시 언제쯤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요. 아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아무 때나 괜찮아요. 금요일까지요? 그럼 서두르시는 거네요. 네. 사정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집을 팔게 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머니,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 명이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괜찮네요. 중개인이 집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상태가 좋아서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요즘 이 지역 인기가 정말 좋거든요. 재건축되면 40평대로 바뀌니까요. 그래요? 얼마나 걸릴까요? 금매시면 일주일? 아니, 어쩌면 3-4일 안에도 나갈 수 있어요. 딱 맞았습니다. 금요일에 아들네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내놓을게요. 중개인이 가고 저는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화장품 조금, 오래된 사진 앨범.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제 것은 이것뿐이었어요. 저녁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관심 있다는 사람이 3팀이나 있어요. 내일 보러 온대요. 그래요? 빨리 됐네요. 네. 위치도 좋고 집 상태도 좋고 재건축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에요. 수요일 아침, 아들네가 제주도로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집을 보러 온 신혼부부가 마음에 들어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 그 부부가 계약금 준비했대요. 오늘 오후에 계약하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럼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되는구나. 정말 끝나는구나.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아무래도 아들한테는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여행 중인데. 배경으로 파도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준서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 나중에 통화해요. 지금 바다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어서. 근데 중요한. 엄마, 나중에.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중에라는 말. 항상 나중이었죠. 엄마 이야기는 항상 나중이고 나중이고 또 나중이었어요. 됐어. 말 안 해도 돼.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 밑에 사는 301호 이영숙이에요. 문을 열자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짐 싸고 계세요? 현관에 쌓인 박스들을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네. 이사 가려고요. 어디로요? 갑자기? 울진으로요. 어머, 울진? 혹시 아드님 내외부는 아세요? 곧 알겠죠. 이영숙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어머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도 며느리랑 살다가 따로 나왔거든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아, 그러세요? 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옆집에서 다 들렸어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들으셨어요? 벽이 얇아서요. 어머님 허리 수술하고 오셨을 때도 혼자 병원 가시는 거 봤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영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처음에는 외롭고 서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요. 고맙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혹시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영숙 씨가 가고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들 부부방에 있는 서류 보관함. 거기에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사실 궁금했어요. 그동안 아들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경희가 얼마 전에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순이야, 준선에 요즘 돈이 좀 빠듯한가 봐. 우리 남편이 준서 만났는데 대출이 좀 있다더라. 대출? 제가 공짜로 집을 제공했는데 무슨 대출이 있다는 걸까? 아들 부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을 살면서 이 방에 들어온 건 청소할 때뿐이었어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통장, 카드 명세서, 각종 서류들. 그리고 대출 서류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자동차 할부금.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 명품 가방 카드 할부. 매달 50만 원씩. 아이들 학원비. 한 달에 200만 원. 그리고 대출? 이번 제주도 여행도 대출로 간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경이가 검색한 인터넷 기록도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부모 재산 미리 받는 방법. 증여세 안 내고 명예 이전하는 법. 요양원 비용 자녀가 내야 하나. 치매 부모 재산 관리 방법. 치매? 저는 치매가 아닌데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며느리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챙기기. 혹시 모르니까 치매 검사 권유하기. 명예 이전 안 하시면 후견인 제도 알아보기. 후견인 제도. 제가 정신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아들이 후견인이 되어 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집안일 하는 가정부가 아니라 재산을 가진 장애물로 본 거였어요.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오늘이 수요일인데. 며느리 수경이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수경이와 친정 엄마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조용히 해. 시어머니 계실 거야. 괜찮아. 어차피 귀 어두우시잖아. 귀는 멀쩡한데요. 저는 조용히 아들 부부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본 거야? 응. 시어머니 혼자 계실 때 집 상태 좀 보려고. 재건축되면 이 집이 얼마나 될지 감정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엄마, 그러니까 답답하다니까. 빨리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와, 그런데 여기 뷰가 진짜 좋다. 재건축되면 40평대로 바뀐다며? 응. 그래서 지금 이 집이 금이야. 시세도 엄청 올랐고. 그럼 얼마나 돼? 지금 시세로 해도 꽤 나올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명예 이전을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차라리 요양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야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할 수 있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은 제 건강 때문이 아니었어요. 집 때문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집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신데 어떡하니? 엄마, 그게 문제야. 건강하셔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일단 요양원 이야기부터 꺼내볼 거야. 그리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나저나 오늘 준서랑 애들은 바다에서 놀고 있어. 나만 잠깐 올라온 거야. 준서한테는 병원 간다고 했어. 병원? 어디 아파? 아니, 거짓말이지. 사실 엄마랑 집 좀 보려고. 거실에서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경아, 그래도 시어머니가 불쌍하지 않니? 혼자서 집안일 다 하시고. 엄마, 그게 불쌍한 거야? 원래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시어머니가 하시는 건데. 요즘 시대에 며느리 보고 집안일 하라고 하면 난리 나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 위생관념이 좀 그래. 빨래도 따로 해야 하고 애들한테도 함부로 못 안기게 하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맞아. 그때 진짜 창피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오셔서 말을 거시는 바람에. 그래도 더럽다는 말은 좀 심했던 거 아니야? 에이, 괜찮아. 어차피 귀 어두우셔서 못 들으셨을 거야.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일단 이번 주에 준서랑 시어머니한테 요양원 이야기 꺼낼 거야. 좋은 곳 있다고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좋다고. 그럼 이 집은? 우리가 그냥 계속 살면 되지. 관리비랑 공과금은 우리가 내는 걸로 하고. 어차피 시어머니 명의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거 되는 거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요양원 가시겠다고 하실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치매 검사라도 밖에서 후견인 신청하든지. 치매도 아닌데 그게 되겠어? 엄마, 요즘은 그런 것도 다 방법이 있대.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변호사까지.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나저나 시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려나? 아마 방에 계시겠지. 맨날 방에만 계시잖아. 그럼 우리 커피 마시고 갈까? 좀 쉬다가. 그래. 어차피 시어머니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걸. 두 사람이 부엌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몇 년간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건 뭔가요? 더러운 할머니라는 낙인. 요양원으로 쫓겨날 운명.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 심지어 치매 취급까지 받으며 후견인 제도로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아. 잘 됐어. 오후 3시. 집 계약하기로 1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경이와 친정 엄마가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계약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길.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박순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신혼부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여기 박상현, 김민지 부부님이세요. 어머님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세요. 젊은 부부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됐어요. 그래요? 신혼인데 좋은 집에서 시작하세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집이 너무 따뜻한 느낌이에요. 김민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좋은 집을 왜 파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멋있으세요. 박상현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30년의 무게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약금은 1천만 원 입금했고요. 잔금은? 아니요. 제가 중개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능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럼 모레잖아요. 네.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신혼부부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희는 괜찮은데. 대출 승인은 이미 났으니까 문제 없어요. 그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잔금 치르는 걸로 하죠.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오는데 중개인이 따라왔어요. 어머니, 혹시 가실 곳은 정하셨어요? 네. 울진으로요. 울진이요? 좋은 곳이네요. 바다도 있고, 작은 집 하나 구하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희에게 전화했어요. 경희야, 나야. 순이야. 어떻게 됐어? 계약했어. 금요일에 잔금 받기로. 어머, 진짜? 빨리 됐네. 응. 그래서 울진 집은 어떻게 됐어? 아, 그거. 내 사촌 언니가 딱 좋은 집 하나 찾았대. 바닷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작고 아담하대. 가격도 괜찮고. 얼마나 해? 경희가 가격을 말했어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좋아. 그거로 할게. 그래. 내가 언니한테 연락해 놓을게. 아, 그리고 순이야. 응? 우리 아들이 오늘 저녁에 만나자는데 괜찮아? 투자 상담 좀 해준대. 투자? 응. 주식이랑 비트코인 얘기. 너 집 팔면 돈 좀 남잖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주식. 생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어요. 그래, 만나보자. 경희와 그녀의 아들 재민이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최재민이라고 합니다.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경희가 자랑 많이 했어요. 어머니, 어머님께서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관심이라기보다는 필요한 것 같아서요. 재민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그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그래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추천드려요.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재민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투자하시면 3년 후에는 최소 5배, 운이 좋으면 1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10배? 네. 물론 위험도 있어요. 하지만 분산 투자하시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희가 끼어들었어요. 순이야, 재민이가 자기 돈도 여기 넣었대. 그만큼 확신하는 거야. 그렇구나. 재민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투자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한 3억에서 5억 정도요. 오, 그 정도면 포트폴리오를 아주 좋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되면 15억까지도 가능해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어머니, 제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경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해봐. 어차피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 얼마 안 나와. 이참에 한번 해보는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74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돈으로 뭔가 도전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아껴서만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해보자.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재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재민 씨, 저 박순이에요. 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할게요. 투자.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금요일에 잔금 받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울진 집도 계약했어요. 경희 사촌 언니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방 2개에 작은 마당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아리랑 살면 되겠네. 아리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였어요. 5년 전에 길에서 주워서 키웠는데 그동안 며느리가 싫어해서 항상 제 방에만 있었거든요. 아리야, 이제 우리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아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목요일 저녁. 아들네가 제주도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도착해요. 그래, 조심해서 와. 집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 짐을 쌌습니다. 거의 다 정리가 끝나 있었어요. 이사짐 센터도 금요일 오후에 오기로 예약했고요. 완벽했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스케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어요. 처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첫걸음을 뗐을 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정부 취급, 무시, 모욕, 그리고 배신. 이제 안녕.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금요일 아침.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로 드디어 저희 집이 되네요. 김민지 씨가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행복하게 사세요. 어머니는 어디로 가세요? 울진으로요. 바닷가 근처에. 와, 좋으시겠어요. 저희도 나중에 놀러 가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잔금이 입금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부동산을 나오는데 중개인이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가족분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건강하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민이를 만나서 투자 계약을 했어요. 3년만 기다리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마워요, 재민 씨. 74년 만에 처음 해보는 투자였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오후 3시.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왔어요. 할머니, 짐이 많지 않네요. 제 것만 가져가는 거라서요. 아, 그렇구나. 금방 끝나겠어요. 30분 만에 짐 싣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제 것은 얼마 없었어요. 그럼 먼저 출발할게요. 어머니는? 친구 차 타고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울진에서 뵐게요. 트럭이 떠나고 경희가 차를 몰고 왔어요. 순이야, 준비됐어? 응. 가자. 근데 준서한테는 정말 안 말할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5시쯤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 출발하자. 차에 타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20년을 살았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안녕.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리가 제 무릎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아리야, 이제 우리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서였습니다. 받을까? 받아. 마지막이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금 고속도로 들어갔어요.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와. 엄마, 저녁 뭐 해주실 거예요? 제주도에서 회 싸가지고 가는데. 준서야. 네? 엄마 집에 없어. 네? 어디 가셨는데요? 울진. 울진? 거기 왜요? 이사 갔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엄마 이사 갔어. 울진으로. 갑자기 왜요? 언제요? 오늘. 그리고 준서야. 네? 집 팔았어. 뭐라고요? 엄마 집 팔았어. 오늘 아침에 잔금까지 다 받았어. 엄마. 그게 무슨.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 지금 어디세요? 당장.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원을 껐습니다.
후련해? 경희가 물었어요. 응, 엄청.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봤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박순희의 인생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경희가 계속 걱정했어요. 순희야, 근데 준서가 집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 글쎄, 그건 준서가 알아서 해야지. 새 주인이 오늘 들어온다며? 아니, 새 주인은 이번 달 말에 들어온대. 지금 살던 월세집 계약이 그때까지래. 그럼 다행이네. 그래도 시간은 좀 있잖아. 뭐가 다행이야. 어차피 나갈 건데. 경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마음이 안 아파? 아프지. 근데 더 아픈 건 더러운 할머니라는 말이었어. 맞아. 그건 정말 너무했어. 울진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오후 5시쯤 도착했습니다. 와, 순이야. 여기 공기 진짜 좋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경희 사촌 언니가 나와서 반겼어요. 어서 와요. 순이 씨? 네, 안녕하세요. 집 보러 갈까요?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다행이네요. 여기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많아요. 다들 자유롭게 잘 사세요. 이사짐 센터 트럭도 도착했어요. 짐을 풀고 정리하는데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순이야, 나 내일 아침에 갈게. 오늘은 같이 자자. 고마워, 경희야. 뭘? 50년 친구가 이런 거 가지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47통. 문자 메시지가 89개. 모두 준서와 수경이었습니다. 엄마, 전화 받아주세요. 엄마, 제발요.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문자를 읽었어요. 엄마, 지금 집 앞에 서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제발. 아, 서울 집 앞에 서 있다는 거였구나. 문자를 읽다가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준서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화면에 준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엄마. 왜? 엄마, 지금 어디세요? 울진. 정말 거기 가신 거예요? 응. 지금 내 새 집에 있어. 카메라를 돌려서 집 안을 보여줬어요. 여기 작지만 좋아. 창문 열면 바다가 보여. 엄마. 저희는요? 너희는 뭐?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서 하지. 점잖아. 엄마, 갑자기 집을 나가라니요. 저희 애들도 있고 살림도 있고. 20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면 됐지 않니? 하지만 그때 뒤에서 수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보, 내가 할게. 수경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 저희가 신경 안 써서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요. 예를 들면? 수경이가 당황했어요. 그게 저 청소 많이 시키고 밥하라고 하고 그것만? 더러운 할머니라고 한 건? 요양원 보내려던 건? 내 집 탐낸 건? 수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다 들었어. 내가 친정 엄마랑 집에서 한 얘기.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이미 집은 팔렸어. 어머니,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시나 돈 얘기가 나왔어요. 내 돈이니까 내가 쓰지. 하지만 준서도 아들인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수경아, 너 아까 뭐라고 했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집은 당연히 우리 거잖아요 라고 했지?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본심이었잖아. 나 빨리 죽기를 바랐던 거지. 어머니. 그리고 수경아, 집 판 돈? 다 썼어. 네? 울진에 집 사고 나머지는 투자했어. 한 푼도 안 남았어.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돈이 꽤 남아 있었지만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었어요. 어머니, 그 큰 돈을 다요. 수경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큰 돈? 내 돈인데 내가 쓰는 게 당연하지 않니?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해. 점잖아. 이래서 벌면 되지. 준서가 다시 전화를 빼앗았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수경이 친정 있잖아. 장모님 댁은 눈치 보여서 못 가요. 그래. 나는 계속 너희 눈치 보며 살았는데. 엄마. 준서야,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내가 허리 수술하고 왔을 때 집안일은 어떻게 하냐고 했지? 준서가 입을 다물었어요. 제주도 갈 때도 나는 빼고 갔지. 가족 여행이라면서. 그건. 그러니까 준서야, 이제 너희끼리 가족으로 잘 살아. 나는 빠질게. 엄마 제발. 참, 그리고 새 주인이 이번 달 말에 들어온대. 그때까지 집 비워야 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떡해. 전세금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너희한테 줄 건 없어. 보증금 돌려줄 것도 없고. 엄마. 그리고 준서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너는 진짜 나를 엄마로 생각했니? 아니면 집 가진 할머니로 생각했니? 준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해도 알 것 같네. 그럼 안녕.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순이야, 괜찮아? 경희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응. 괜찮아.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잘했어, 순이야. 고마워, 경희야. 그날 밤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바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았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손주들의 투정. 하지만 이제는 그런 소리 대신 평화로운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경희야, 일어나. 바다 보러 가자. 응, 좋아. 아리와 함께 첫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가를 걷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순이야, 표정 완전 달라졌다. 그래? 응. 처음 보는 표정이야. 자유로워서 그런가 봐. 산책하다가 동네 할머니 몇 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서울에서?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요. 여기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많아요. 다들 자유롭게 잘 사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서로서로 챙겨주거든요. 우리 내일 바닷가에서 모임 있는데 오실래요?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봤어요.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서였어요. 엄마, 저희 지금 수경이 친정에 있어요. 장모님이 화내셨지만 일단 받아주셨어요. 엄마, 한 달 안에 전세집 구해야 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엄마,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준서야, 엄마는 이제 도와줄 수 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그리고 준서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경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오후에 경희가 서울로 돌아갔어요. 순이야, 나 일주일 후에 또 올게. 그때까지 잘 지내. 고마워, 경희야.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경희의 차가 떠나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저녁에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었어요. 김치볶음밥과 계란 후라이. 간단하지만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이었어요. 맛있다. 밤이 되자 다시 바다 소리가 들려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이야. 74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였어요. 휴대폰을 보니 차단하지 않은 수경이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어렵습니다.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수경이 번호도 차단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고생 많았어, 순이야. 이제 편하게 살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누가 부르는 소리도 없었고 청소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고 눈치 볼 일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운 잠. 아침이 되자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진짜 박순이의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울진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77살이 된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새벽 5시 30분 기상과는 달랐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아리야, 산책 가자. 아리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활발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를 보는 게 저희 둘의 일과였죠. 순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영숙 씨도요. 301호에 살던 이웃 이영숙 씨였어요. 그분도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울진으로 이사 오셨는데 지금은 제일 친한 친구가 됐어요. 순희 씨, 오늘 우리 집에서 점심 먹어요. 다른 분들도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요? 뭐 해드릴까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요. 그냥 오세요. 울진에서의 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았고 서로 챙기고 도와주며 살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 재민이에요. 재민 씨,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투자하신 거 기억하시죠? 3년 전에. 네, 기억해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계좌 잔액. 손이 떨렸어요. 재민 씨가 도와줘서 만든 투자 계좌. 3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무섭기도 했고 확인하지 않는 게 오히려 마음 편했어요. 앱을 켜고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봤어요. 어머.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숫자가 그대로였습니다. 재민 씨, 이게 진짜예요? 네, 어머니. 진짜예요. 처음 투자했던 금액의 거의 8배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되셨어요. 이게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만 기다리시라고.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내 돈이라고? 평생 남의 집 청소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제가 이제는.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경이었습니다. 순이야, 재민이한테 들었어. 대박 났다며. 응. 나도 믿기지가 않아. 맞지? 내가 뭘 했어. 해보라고 했잖아. 경이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내서 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돈이 생겼지만 사실 쓸 데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게스트하우스. 동네 할머니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울진에 많이 와. 조용하고 바다도 예쁘고. 누가 게스트하우스 하나 열면 대박 날 텐데. 다음 날 부동산에 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게스트하우스 할 만한 건물 있을까요? 게스트하우스요? 네. 작은 거요. 방 대여섯 개 정도. 아, 마침 괜찮은 게 하나 나왔어요. 바다 바로 앞인데. 그렇게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열기로 했어요.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다들 도와주셨어요. 순희 씨, 커튼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침구는 저희 가게 걸로 싸게 드릴게요. 정원은 제가 꾸며 드릴게요. 제 남편이 정원사였거든요. 6개월 후 순인의 바다집이 오픈했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바다 뷰가 끝내주는 게스트하우스였죠. 제가 직접 아침 식사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특징이었어요. 할머니 손맛 집밥을 맛볼 수 있어요.
라고 홍보했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영숙 씨의 손녀가 도와줬어요. 할머니, SNS 하셔야 해요. 요즘은 다들 SNS 보고 오거든요. SNS가 뭔데? 인스타그램이요. 제가 할머니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손녀가 찍어준 사진들이 올라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 제가 만든 아침 식사, 바닷가 산책하는 아리. 할머니 대박. 벌써 좋아요가 1,000개예요. 그게 많은 거니? 엄청 많죠. 댓글도 보세요. 댓글을 읽어줬어요. 힐링하고 싶어요. 꼭 가볼게요. 할머니 손맛 집밥 먹고 싶어요. 여기 진짜 천국 같아요.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어요. 한 달 만에 예약이 꽉 찼어요. 젊은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서울에서 너무 지쳐 있었는데.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엄마 생각나요. 할머니, 사진 같이 찍어도 될까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건 똑같았지만,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돈도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이었어요. 2년 차가 되자 순인의 바다집은 울진의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SNS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고 예약은 3개월 전부터 해야 했어요. 할머니 유튜브도 해보세요. 손님 중 한 명이 제안했어요. 유튜브는 또 뭔데?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 바닷가 산책하시는 모습 이런 거요. 그런 걸 누가 봐? 많은 사람들이 봐요. 요즘 할머니 일상 브이로그 엄청 인기거든요.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해봤어요. 영숙 씨 손녀가 촬영과 편집을 도와줬어요. 바닷가 산책, 아침 식사 준비, 게스트하우스 청소. 평범한 제 일상이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힐링이네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울었어요. 할머니 너무 멋있으세요. 인생 2막 사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구독자가 순식간에 10만 명을 넘었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구독자 10만 명이면 실버 버튼 받으세요. 그게 뭔데? 유튜브에서 주는 상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재산도 늘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진짜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게스트하우스 손님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한 젊은 여자 손님이 물었어요. 용기? 네. 77살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아, 그게. 사실 저는 74살 때 시작했어요. 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줬어요. 가정부처럼 살았던 것, 더러운 할머니라는 말을 들었던 것, 집을 팔고 나온 것. 와, 며느리가 너무하네요. 그죠? 그래서 복수했어요. 복수요? 네. 잘 사는 게 복수더라고요. 그때 영숙 씨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순희 씨, 큰일 났어요. 왜요? TV에서 순희 씨 나온다고 하는데요. 취재 온대요. 정말요? 네. 77살 할머니의 인생 2막이래요. 다음 주에 온대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그날 밤 혼자 바닷가에 나갔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평생 시댁에서 고생하셨죠. 나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파도 소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순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 며느리 수경이었어요.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경이요. 알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그동안. 갑자기 왜 전화했어? 그게. 어머니 게스트하우스 하신다고 들었어요. SNS에서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그동안. 수경아, 본론만 말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역시나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준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돼서 빚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요즘 잘 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돈 달라는 거지? 네. 저는 파도를 바라봤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아름다웠습니다. 안 돼. 어머니. 수경아, 나 3년 전에 말했잖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희가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 3년 전에는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힘들 때는?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단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잘했어, 순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며느리의 전화. 그건 제가 정말로 성공했다는 증거였어요. 복수는 잘 사는 것.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수경이의 전화를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촬영팀이 다녀갔어요. 할머니, 방송 나가면 완전 대박 날 거예요. PD님이 신나서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77살에 게스트하우스 시작하신 것도 대단한데 SNS 스타의 유튜버까지. 완전 힐링 콘텐츠예요. 방송은 2주 후에 나간다고 했어요. 그 사이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경희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순이야, 너 준선애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말이야. 우리 남편이 우연히 준서 봤대. 그래서? 빌라 월세 산다더라. 아주 작은데. 그리고 준서가 야간 알바한대. 수경이는 마트 계산대 일하고.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아니, 그냥. 좀 안쓰럽더라고. 경희야, 나도 안쓰러웠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점잖아. 일해서 벌면 돼. 그렇긴 하지. 나는 74살에 새로 시작했어. 준서는 50도 안 됐는데 뭘. 맞아, 내 말이 맞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손님이었는데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요즘 시댁 때문에 힘들어서요. 그래요? 시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집안일 시키시고 애 낳으라고 압박하시고 저도 직장 다니는데 집안일까지 다 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여자 손님 옆에 앉았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집안일 도와주시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본인은 며느리 교육시킨다고. 그럼 남편은? 남편은 엄마 편이에요. 엄마 말씀 들어.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님, 제 얘기 좀 들어볼래요? 네.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벗어났는지. 여자 손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하지만 무섭고 불안해요. 나도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했어요. 어떡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바로 때예요. 여자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힘없고 가요. 정말 감사해요. 그 손님이 간 다음 날 SNS에 글이 올라왔어요. 순인의 바다집 할머니께 인생 상담 받았어요. 저도 용기 내서 제 인생 살아보려고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 시어머니와 갈등하는 젊은 엄마들. 저는 제 경험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세요. 몇 주 후 방송이 나갔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다 모여서 같이 봤어요. 와, 순이 씨 나온다.
화면에 제가 나왔어요. 바닷가를 산책하는 모습, 게스트하우스에서 요리하는 모습,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 할머니, 74살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더 이상 남을 위해 살기 싫었어요. 74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거든요. 이제는 박순이로 살고 싶었어요. 가족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반대했죠. 특히 며느리가. 하지만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결정했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방송이 끝나자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희 씨 멋있어요. 우리 순희 씨 정말 대단해. 그날 밤부터 난리가 났어요. SNS 팔로워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늘었고 유튜브 구독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예약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어요. 할머니, 예약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3개월 뒤까지 다 찼어요. 그럼 그때라도 예약할게요. 그리고 일주일 후 문자가 왔어요. 수경이었어요. 어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이들 교육비라도.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수경아, 3년 전에 내가 뭐라고 했지? 젊으니까 알아서 벌라고 했잖아. 너희는 아직 젊어.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냈어요. 참, 수경아. 그때 사돈 앞에서 나보고 뭐라고 했지? 더러운 할머니라고 했지? 지금 내 통장 잔고가 더러워 보여? 너희는 안 도와줄 거야. 그게 진짜 복수거든.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 후 경희가 울진에 놀러 왔어요. 순이야, 너 완전 유명인이 됐더라. 그러게. 나도 신기해. 그리고 순이야, 너 뭐 들었어? 뭐? 준선애가 이사 갔대. 지방으로. 그래? 응. 서울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대서. 수경이 고향으로 갔대. 그래서? 그냥. 좀 안쓰럽더라고.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경희야, 그 사람들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74살에 시작했는데.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있잖아, 경희야. 나는 이제 안 흔들려. 응? 3년 전에는 마음이 아팠어. 아들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그건 그 사람들이 선택한 삶이고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야. 경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너 정말 강해졌다. 강해진 게 아니라 나를 찾은 거야. 74년 만에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이야, 고생 많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자.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파도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순이야. 돌아오는 길에 게스트하우스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손님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 제 힘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도 허락받지 않고. 오직 제가 원해서 만든 것.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님들이 반겼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좀 하고 왔어요. 할머니, 내일 아침에 뭐 해주실 거예요? 된장찌개 어때요? 할머니 손맛 된장찌개. 좋아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내일 아침 준비를 했어요. 된장찌개 재료를 손질하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에도 매일 된장찌개를 끓였었죠. 아들네를 위해서.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제는 달라요. 할머니 된장찌개 최고예요. 이 맛 때문에 또 올 거예요. 똑같이 요리를 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차이가 뭘까요? 그건 바로 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살아있는 눈빛, 행복한 눈빛, 자유로운 눈빛. 이게 나야. 진짜 박순이. 눈을 감으니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집을 팔던 날, 울진으로 오던 날, 게스트하우스를 열던 날, 첫 손님을 받던 날. 모든 순간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며느리가 원하던 건 제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버렸어요. 아들이 원하던 건 제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위해 썼어요. 그들이 원하던 건 순종하는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박순이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바다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고생 많았어, 순이야.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그렇게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복수였어요.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자유로운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였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